네, 그러면 최상위 클래스 오브젝트 클래스의 메서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패키지는 6번에 섹션 6번으로 하고요. 오브젝트 클래스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EX01번부터 만들기 시작할 거고요. 첫 번째 예제로는 오브젝트 메서드 중에서 오브젝트 메서드 중에서 toString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oString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클래스 A를 하나 정의를 할 거고요. 클래스 A라고 하는 것 안에는 int A는 3, int B는 4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클래스 안에서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할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일단은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객체 생성할 겁니다. 자, AA는 UA. 자, 그리고 샵 2번 메서드 생성할 겁니다. 자, 메서드 호출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메서드 호출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A라고 하는 생성자를 가지고 A 탑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A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던 소리인데 A 뱃속에는 메서드를 정의한 바가 없습니다. 필드만 2개 정의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해요. 자, 여기 꼭 앞에서 배우셨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내가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클래스도 상속하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extends 오브젝트를 추가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러면 오브젝트 메서드가 다 내 뱃속으로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메서드를 한번 호출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가지의 메서드를 한번 호출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자, sys out 하고 나서요. 여기에 print pro 호출할까요? 자, print pro라고 하는 것은 C에서 주로 사용했던 출력 문구인데요. 앞에서 잠깐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하게 되면 16진수로 호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역/n 해서 그냥 계획만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기 A라고 하는 것에 해시 코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A라고 하는 객체 뱃속에 이미 벌써 해시 코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해시코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해시코드라고 하는 것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가 상속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여기 참고로 얘 같은 경우에는 해시코드를 16진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16진수로 표현. 자, %x라고 하는 게 16진수로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냥 아니면 그냥 해시코드라고 하는 것을 16진수로 표현하지 않고 어차피 얘는 숫자니까 10진수로 표현해도 되는데 toString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A를 출력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A입니다. 제가 이렇게 객체를 출력했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A라고 하는 객체를 출력해라. A라고 하는 객체를 출력한다라고 하면 A 객체의 정보가 출력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 A 객체의 정보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전체 화면을 두고 오른쪽에 나타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본 요 숫자가 16진수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 지금 해시코드라고 하는 게 바로 16진수거든요. 이 16진수로 지금 해시코드 봤더니 이 A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A 객체의 해시코드는 이 값이에요. 해시코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A 객체가 위치한 위치값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고유값, 생성된 고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A 객체를 집어넣었으니까 A 객체의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는데 A 객체의 기본적인 정보는 앞에 패키지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나오고 골뱅이 at 나온 다음에 여기에 해시코드가 나오는 거죠. 이 해시코드가 16진수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해시코드랑 똑같게 난다 16진수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그냥 해시코드를 16진수로 출력한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결국에는 호출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A라고 하는 객체를 프린트 라인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요. 실제로는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브젝트의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객체의 정보를 문자열, string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여기서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string 메서드는 생략 시 자동 추가됩니다. 메서드의 컴파일러에 의해서 바꾸어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쓰나 여기 있는 toString을 삭제를 하나 결과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클래스 뱃속에는 메서드를 하나도 안 만들었지만 A라고 하는 메서드 속에 있는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결국에는 이 A라고 하는 클래스의 정보를 호출하는 건데, 출력하는 건데, 문자열로 A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는 건데, 네, 그때 출력 방식이 패키지명과 클래스명, 그리고 마지막에 해시코드가 출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toString이라고 하는 것,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이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패키지, 클래스, 해시코드 출력하는 것. 하지만 그게 별반 큰 정보를 주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저는 만약에 이 객체에 대해서, 이 클래스의 객체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아마도 필드와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필드의 값을 출력하거나 내지는 뭐 특정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클래스 B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B. 자, 이번엔 똑같이 만들 겁니다. A는 3이라고 만들 거고요. int B는 4 이렇게 똑같이 만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똑같이 오버라이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오브젝트에 toString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다 지울 거고요. toString을 오버라이딩 할 겁니다. 자, 오버라이딩 할 때 난 여기에다 출력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필드 값은 필드 값 A 그냥 이렇게 쓸까요? AB는 플러스 A 플러스 B.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엔 필드값 AB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가지고 있는다. 결국에는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이 호출되면 결국엔 필드값 A와 필드값 B라고 하는 이 문장이 호출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프린트 라인을 했었을 때, 객체를 집어넣었을 때 보다 필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말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그대로 그냥 코드를 추가할게요. BB는 UB.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라고 하는 놈을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고요. 그럼 필드 값이 B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B라고 하는 놈의 결과는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이 호출될 때 얘가 호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오브젝트의 toString은 그냥 자신의 클래스의 패키지 정보와 클래스 이름 그리고 at 다음에 그 객체의 해시코드 값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닥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정보가 아니니까 실제로 toString은 많은 클래스들이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보통은 필드 값을 출력하거나 아니면 특정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이런 결과를 도출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이번엔 ex02번 폴더 안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거 그대로 카피해 왔고요. 자,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오브젝트의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간단하게 클래스 A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에는 string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생성자를 하나 만들 텐데 그 생성자에서 string name이라고 하는 걸 받아다가 매개 변수를 받아다가 this.name이라고 하는 놈에다가 name을 집어넣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한테 넘어온 값을 필드로 그냥 집어넣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메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객체를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A1은 UA라고 만들 거고요. 자, AA2는 그냥 간단하게 A1, A2라고 하겠습니다. UA. 자, A 객체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객체에 지금 다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생성자는 지금 기본 생성자는 없죠. 뭐만 있냐면 스트링을 받는 생성자만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안녕이라고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를 지금부터 사용을 해서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두 개를 한번 등가 연산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1이라고 하는 객체랑 A2라고 하는 객체는 같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A1.equals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벌써 A라는 클래스 뱃속에 오브젝트가 상속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A2. 자,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true인지 false인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얘는 당연히 false가 나올 거고요. 얘도 당연히 false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참조변수의 등가 연산은 위치가 같은지 다른지, 다시 말해서 위치값이 다른지, 참조값이 객체의 위치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A1 객체와 A2 객체는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을 테니까 당연히 false가 될 거고요. equals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의 equals를 그대로 사용한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equals를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으니까. 그 의미는 결국에는 equals랑 여기 있는 등가연산자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도 false가 나올 겁니다. 자, 잠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놓고요. 자, 실행. 그럼 둘 다 false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equals로 오버라이딩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만약에 이렇게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녕이라고 하는 내용이 동일할 때 나는 두 개의 객체를 동일하게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클래스 B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B라고 하는 놈은 똑같이 뱃속에 B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생성자에서는 그냥 그거를 필드를 초기화하는 데만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equals 내용이 똑같을 때 똑같게 만들려면 equals라고 하는 놈을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equals 오버라이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quals 오버라이딩 하게 되면 오브젝트를 받아다가 그 오브젝트를 받은 걸 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여기 리턴을 true를 해주느냐 false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이 부분만 제가 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위에서부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 뱃속의 네임이랑 내 뱃속의 네임을 비교하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if, 자, 내 뱃속의 네임은 이겁니다. 이게 내 뱃속의 네임이죠. 만약에 if 내 뱃속의 네임이랑 obj 뱃속의 네임이랑 같으면 return true 하라는 소리인 거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return false 하면 되는 거죠. else, 여기다 쓸게요. else, return false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드인데 여기서 지금 오류가 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오류 날 수밖에 없겠죠. name이라고 하는 필드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A라는 클래스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하지만 얘는 무슨 타입입니까? 오브젝트죠. 그럼 이 obj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 다시 말해서 오브젝트의 객체만 가리킬 수 있으니까 그 뱃속에 name이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name을 쓰려면 다운캐스팅을 해야 되겠죠. 다운캐스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name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타입은 B타입이니까 이 B타입 뱃속으로 B타입의 객체를 가리켜라 라고 하는 의미로 B로 캐스팅해야 되겠죠. 자, 캐스팅한 다음에 두 개를 묶어서 괄호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만큼은 오브젝트 타입이 아니라 무슨 타입이에요? B타입이죠. 다시 말해서 매개변수로 온 오브젝트를 B타입으로 캐스팅해서 하면 그 안에 네임이 있을 거야. 그 네임이랑 this.name, 나의 네임을 비교해서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해라 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this라고 하는 얘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생략하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붙여줄 테니까. 자, 그러면 좀 나눠서요. A 클래스와 B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 B 클래스를 가지고 이 B 클래스는 equals를 오버라이딩 했기 때문에 이제 B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내용 비교가 되는 거죠. 네임이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되겠죠. 자,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B로만 바꿔주겠습니다. 자, B로 바꿔줄게요. 나머지는 다 BB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연산자는 여전히 참조 자료형, 다시 말해서 그 스택 메모리에 있는 참조 자료형의 위치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false고요. 자, B의 equals를 호출하게 되면 B의 equals는 이제 얘가 호출될 테니까 오브젝트의 equals가 아니고요. 얘는 name이라고 하는 값이 같으면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거니까 둘 다 동일한 생성자를 가지고 안녕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으면 얘는 true가 나와야지 되는 거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결과가 첫 번째 거는 false가 나왔지만 두 번째 거
equals로 오버라이딩 한 경우에는 false와 true, 다시 말해 등가의 선자는 여전히 false지만 equals의 결과가 true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제로요. 해시 코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자, 이름은 오브젝트 메서드 그리고 해시 코드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클래스 A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클래스 A는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까지만 오버라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B라고 하는 클래스가 equals까지 오버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생성자의 이름만 A로 바꿔줄 거고요. 카피하는 과정에서 임포트 되어진 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A라고 하는 클래스랑 비교해야 되니까 얘는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OBJ를 A로 바꿔서 나 A의 뱃속에 있는 네임과 매개 변수로 들어온 OBJ를 A로 다운캐스팅 한 다음에 그 뱃속에 있는 네임이랑 비교해서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리턴해라 라고 한 거죠.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equals라고 하는 것만 오버라이딩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요. 앞에 그 내용 설명 때 설명드렸던 해시맵을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시맵은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은요, 해시맵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해시코드라고 하는 것과 equals가 어떻게 연동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거를 지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해시맵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티저, 그 다음에 string이라고 하는 걸 좀 먼저 만들 거고요. 해시맵의 약자로 그냥 HM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new 해시맵. 이건 나중에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다 배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해시맵이라고 하는 걸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얘는 지금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셔가지고요. 임포트 시키시고요. 자, 여기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키고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밸류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인티저라고 하는 값, 첫 번째에 들어가는 타입은 중복되지 않는다. 중복할 수 없는다. 같은 값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거고, 같은 값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같다, 다르다의 기준이 뭐라고요? 같다, 다르다의 기준이 equals와 해시코드의 결과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시코드는 결과값이 같아야 되고 equals는 결과값이 true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A라는 클래스를 지금 여기 이렇게 만들었는데 A라는 클래스랑 상관없이 일단 인티저 갖고 한번 숫자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M1 바로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put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자, data1이라고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요. 밑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1에다가 이번엔 2를 집어넣을 거고요. 마찬가지 1, 2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2, 3라고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3개를. 그리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M1. 자, 그러면 일단 A라고 하는 클래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요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저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자, 인티저에 똑같은 값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첫 번째 들어오는 것들은 중복할 수 없다고 했었죠. 해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시 코드도 똑같으면 안 되고 해시 코드와 equals라고 하는 것이 둘 다 같으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티저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동일하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나는 분명히 데이터를 3개를 집어넣습니다. 1, 1, 2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결과를 보게 되면 실제로는 1일 땐 데이터 2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1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덮어쓰기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 1과 이 1이 같은 데이터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두 번째 데이터로 첫 번째 데이터를 그냥 덮어쓰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2라고 하는 놈은 새로운 데이터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인티저라고 하는 거 대신에 요 A 타입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A 타입은 같다 틀리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있잖아요. equal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녕이라고 하는 객체를 집어넣게 되면 그 객체가 동일한 객체입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었는데 해쉬는 다르다고요. 해쉬라는 말이 붙으면 equals만 똑같으면 안 되고 해시코드라는 것까지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만 생각하면서 예제를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누고 오른쪽에서 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코드랑 다 똑같습니다. 자, 위에 있는 코드랑 다 똑같고요. 자, 이번에는 HM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A 타입으로 선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2라고 하는 게 숫자 대신에 이제 A 타입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냥 여기다 객실을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첫 번째 자, 이거 지우고요. 자, 이거. 자, 그러면 첫 번째라고 하고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똑같은 코드를 쓴 겁니다. 자, put이라고 하고 hm2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hm2, 해시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A 타입이 와야 되고 두 번째는 스트링 타입이 와야 되는데 첫 번째 타입은 중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결국에 여기서의 요지는 이 코드와 이 코드가 같은 코드냐 다른 코드냐, 같은 값이냐 다른 값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시라고 하는 걸 배우기 전에 이퀄이라고 하는 것은 이퀄의 결과가 true니 false인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두 개가 같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 두 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equals의 결과는 분명히 true가 나올 겁니다. 요거와 요거의 결과는 true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해시 관점에서는 equal만 true면 되는 게 아니죠. 해시 코드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객체가 서로 다른 곳에 만들어졌을 테니까 해시 코드는 당연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는 같은 값일까요? 다른 값일까요? 다른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엉망으로 나오네요. 지금 출력을 했으니까 이렇게만 보니까 HM2라고 하는 요거의 정보가 이 객체의 정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패키지 정보와 해시코드 나오니까 이렇게만 보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이래서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을 오버라이딩 하는 겁니다. 자, toString 오버라이딩 좀 할게요. toString 오버라이딩 하고요. 여기에다가는 그냥 자신의 필드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자,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데이터를 세 개 집어넣었단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자, 순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몇 개가 들어갔는지만 보십시오. 그럼 첫 번째 1, 첫 번째 2가 지금 같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첫 번째라고 하는 글자와 여기 있는 첫 번째라는 글자를 다른 객체로 봤다는 소리거든요. 왜? 해시코드라고 하는 것을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코드가 서로 다르게 나와요. 이 두 객체가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약에 나는 이 첫 번째랑 글자가 글자 자체가 똑같으면 얘네들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덮어쓰기가 돼버렸으면 좋겠어. 나중 걸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해시코드까지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딩을 해야겠죠. 그리고 해시코드가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도록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A라고 하는 클래스를 그대로 카피하셔서 B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B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생성자 이름을 B로 바꿔줄 거고요. 캐스팅할 때도 B로 캐스팅해야지 동일한 것끼리 서로 비교가 되겠죠. 자, equals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toString은 아까 출력할 때 깔끔하게 보게 하려고 필드를 출력했고요. 자, 그럼 equals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해시 코드를 만들 겁니다. 자, 해시 코드를 똑같이 오버라이딩 할 겁니다. 자, 해시 코드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요지는 뭐예요? 나는 필드 값이 똑같으면 해시 코드 값이 똑같게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슈퍼점 해시코드, 다시 말해서 오브젝트 해시코드는 위치가 다르면 다른 해시코드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위치값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어차피 해시코드가 다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위치값을 기준으로 하는 오브젝트를 쓰지 말고 오브젝트 해시코드 쓰지 말고 내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name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name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name이라고 하는 문자열 뱃속에 있는 해시코드가 호출되는 거죠. 그럼 문자열이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자열이 같으면 해시코드가 같아요. 그럼 내가 안녕이라고 쓰면 안녕이라고 쓴 거에 해시코드가 나올 테니까 동일한 안녕을 가지고 있는 필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들은 동일한 해시코드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필드가 똑같으면 문자열이 똑같으면 동일한 해시코드가 나오도록 스트링 안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해시코드가 그렇게 오버라이딩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니까 이제 비로소 여기 있는
해시 맵이라고 하는 코드를요,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에는 B라고 하는 타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그리고 세 번째 거로 다 바꿀게요. 세 번째 거. 그리고 여기는 다 B라고 하는 타입으로 오버라이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걸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B라고 하는 타입은 이거죠. 자, 그럼 여기는 해시 코드라고 하는 것도 오버라이딩 되어져 있고, 이퀄스도 오버라이딩 되어져 있죠. 해시 코드를 봤더니, 똑같은 글자면 해시 코드가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글자를 기반으로 해서,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해시 코드를 생성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객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객체는 해시 코드 값이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해시코드 값이 같으면 두 번째로 equals를 비교한다고 했는데, 그 equals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필드 값이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타날 테니까 이 두 개는 equals도 같을 거란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hash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나중에 커렉션 프레임워크에서 배우게 될 해시맵, 해시셋, 이렇게 기타 등등 hash라는 말이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해시코드와 equals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첫 번째라고 하는 두 개의 필드가 같기 때문에 equals도 동일할 거고요. 해시코드도 동일하게끔 오버라이딩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가 요 두 줄의 데이터의 키가 같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몇 개만 들어갈까요? 두 개만 들어가겠죠. 자, 그럼 다시 이거를 정리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인티저랑 동일한 결과처럼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들어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해시코드라고 하는 것과 equals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B라고 하는 클래스 배속에다가 해시코드라고 하는 것을 오버라이딩 했잖아요. equals라고 하는 내용을 오버라이딩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인티저라고 하는 얘가 한 일입니다.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 배속에 그런 짓을 해놨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면 중복돼서 하나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티저 배속에서 했던 그 상황을 똑같이 구현한 겁니다. B라고 하는 클래스로.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예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시 코드나 해시 맵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특히 해시맵이라고 하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배우지도 않았거니와 이런 꺾인 가로 표시도 처음 볼 테니까요. 자, 이거에다가는 전혀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꼭 세 번째 예제에서는 해시코드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 배속에 있는 해시코드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기반으로, 객체의 위치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값이기 때문에 내가 객체를 다른 곳에 당연히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체를 별도의 객체가 만들어지면 위치는 당연히 다를 테니까 해시코드는 당연히 다르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해시코드를 동일하게 만들고 싶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딩 하라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나중에 그 두 개의 객체를 해시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같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최상위 메서드를 배웠고요. 이것으로 클래스의 상속과 다형성에 대한 모든 예제가 마무리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